자, 같이 갑시다. 우리가 오늘은 일단은 6번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혹시나 된다면은 7번까지 해결을 할 거예요. 사실 7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6번까지의 문제를 보면은 다 어느 파트입니까? 6번까지는 예, 명제 파트죠. 예, 명제 파트죠.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여기? 찍히나요? 네. 좋아, 1번. 자, 27번 문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니다, 어렵다 이 정도면은, 자, 이 명제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명제가 무엇이 되도록 하는 겁니까? 민규야. 명제가? 그렇지.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그 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이 참이 된다. 그럼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한번 써볼게요. 어떤 실수에 대하여라 해서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거짓이 제대로 부정 말하는 거예요.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라는 거지.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 그래서 여기서 명제가 거짓이 되는 것보다는 이 부정을 참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크다 이거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명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이놈입니다. 주어진 명제의 부정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고 주어진 놈이 작거나 같다 해서 크다로 바뀌는 것이 바로 부정이죠. 자, 이놈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정이 참이고 이놈이 부정이니까 주어진 부정 이 주어진 식이 참이 됩니다. 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2차식이 0보다 크다.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2차식이 0보다 크다. x에 누굴 넣더라도 언제나 0보다 크다.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X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2차식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빨리빨리 앉읍시다. 인별식? 그렇지! 주어진 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보다 크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위에 붕 떠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됩니까? 크다. 판별식은 근의 개수라고. 작다. 이거 원하는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명제가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이 참이 돼야 되고 그 부정이 되는 조건은 주어진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요 놈은 짝수 공식으로 써볼게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놈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네. 자, 마이너스 2K 플러스 17 넘어가시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7 되겠고요. 따라서 K가 얼마다? 2분의 1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답이에요. 예, 이것이 되는 정수 K의 최소값. 야, 이 상태에서도 가끔 틀리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 얼마예요? 8.5 아닙니까? 예. 예, 정수 K의 최소값은 9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떠놓고도 틀리는 친구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할만하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금방 해요. 오늘 잘하면 7번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녹화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어? 네. 와. 빨리 이게 하고 있어요. 이렇지.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3이라는 원소, Q라는 집합의 진리집합은 A 빼기 1, B. 아니 그런 걸 왜 시간으로 다 속이는 거야? 예. 그냥 R이라는 집합은 A와 AB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P는 충분 조건. P는 충분 조건. 누구이기 위한? R P 예? 문제 Q.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또 두 번째 R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뭐이기 위한? P. P이기 위한. 그럼 얘를 그냥 한 번에 얘기할 수 있겠네. P면 R이고 P면 Q이고 지금 얘는 무슨 얘기야? P가 Q 안에 포함되고요. 역시 P가 R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P가 Q 안에 포함된대. 그러면은 Q의
중에 무언가는 3이 될 것이다.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b가 3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된다는 것은 a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a가 2야. 자, 또 다시 나눠집니다. a가 2일 때와 a가 마이너스 2일 때로 나뉘어지는데 a가 2가 되면 어쨌든 a가 2던 마이너스 2던 3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난 이제 뭘 봐야 돼? 아래 조건을 봐야지. 그때 아래 조건은 a가 2면은 3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한 놈 누구야? A, B가 무조건 3이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럼 그때 A, B가 3이 나오려면 그때 B는 얼마겠어요? 다시 한번 이 친구가 A제곱 마이너스 1이 만약에 3이라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네. A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식을 A가 2던 마이너스 2던 P가 Q 안에 포함되는 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야. 2분의 3. 그러면은 이제 P의 원소가 아래도 포함돼야 되니까 여기에도 3이 있어야 되는데 A가 2가 되면은 누가 3이 될 수밖에 없어?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그땐 B가 얼마여야 됩니까? B가 2잖아. 2분의 3. 그렇지. 그때의 B는 2분의 3.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이 또 다른 A, B가 3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때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몇 쌍? 한 쌍, 두 쌍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B가 뭐일 수도 있어? 이놈이 3일 수도 있지만 B가 3일 수도 있잖아. 네. B가 3일 수도 있다고. 그럼 그때 일단 P가 Q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B가 3인 순간 만족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때 R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A와 3A가 되지. 네. 근데 3이 이 안에도 포함돼야 돼. 그러면은 요 놈이 3이던가 또는 요 놈이 3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아니 얘가 3이던가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A가 그때 얼마예요? 1이죠. 여러분 이거 다시 풀어보면은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능한 A, B의 순서쌍은 몇 개가 있느냐? 첫 번째 A가 2 순서쌍 그냥 좌표를 순서쌍을 표현할게요. 2,2분의 3 가능하고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가능하고요. 또 3,1이야. 3,3 또는 1,3 이렇게 4개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당연히 음수를 더하는 것이 최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7이 답이 됩니다. 어때? 잠깐만. 허가 여기 나오니? 여기까지도? 예. 좋아. 촬영감도 오늘 열심히. 나와요. 어때요?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난 개인적으로 이 문제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와, 3번 또는 4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3번 또는 4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실은 이 3번 문제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이 명제 단원에서 수능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수능에 나온 문제가 3번 또는 4번의 형식으로 언제나 나왔다는 거. 자, P랑 Q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P는 방정식이네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 바로 그 친구 해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인수분해 해서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2 또는 6이고 즉 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2와 6을 우리는 그 P의 원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 Q도 있습니다. Q는 뭐니? X 빼기 3은 K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놈의 진리집합은 참 많은데 잠시만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원하는 게 뭡니까? P가 뭐이기 위한?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내가 이걸 미리 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이거 크다가 쉽습니까? 작다가 쉽습니까? 작다가 좀 더 쉽죠. 일반적으로 작다가 쉬워서 문제도 그런 형태로 낸 거예요. 자,
낙Q는 그럼 얼마인지 보자. 낙Q는 x 빼기 3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면 마이너스 k에서 x 빼기 3, k 3씩 더해주면 3 마이너스 k와 3 플러스 k, 이것을 우리는 바로 q의 진리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q의 진리집합입니다. 문제에서 p가 낙q에 포함돼야 됩니다. p가 낙q에 포함돼야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2와 6이 주어진 범위 내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단순히 포함 관계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유형의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100%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명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봅시다 한번.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적었는데요. 얘는 3을 기준으로 k만큼 양쪽으로 멀어지는 형태야. 만약에 k가 1이면 2부터 4까지가 되는 거고, k가 2면 1부터 5까지가 되는 거고, k가 3이면 0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점점점 벌어지는 3을 기준으로 점점점 벌어지는 형태의 진리집합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2와 6이래요. 아, 좀 더 가야겠다. 좀 더 가자. 6 여기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 순간 당연히 여기도 6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가운데가 항상 3이라고. 가운데가 3이라고. 그럼 거기서 왼쪽으로 몇 칸은 가야 돼 최소한. 몇 칸? 세보세요. 5. 그렇지. 5칸 가면은 그때 아니 마이너스 2랑 6이랑 누가 더 멀어?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 얘를 포함하면은 얘는 당연히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가 5 이상이면은 우리는 주어진 Q의 여집합이죠. 여집합이 P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태 어렵니? 할만해? 준영이 할만하죠? 예. 준영 선생님이 누구시니? 네, 연습생. 해줄 텐데 아마 아, 미리 들려고? 네. 좋아, 훌륭해요. 어때 민결아, 혀가 많이 어렵니? 아니요. 할만하죠? 너희들이 한 번만 더 풀어보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의 유형인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자, 먼저 P부터 볼게요. P는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Q라는 조건은 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문장이 모두 참이 된다고 했는데 가는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다. 모든이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 P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실수를 넣어도 저 2차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비슷한 거 푼 적 있는데 이거 뭘로 푼다고 그랬죠? 그렇지, 판별식이 1번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1번 문제 주어진 놈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P이다. P가 이놈을 만족시키는 원소가 전체 집합 모든 실수가 돼야 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려면은 이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판별식이 같다가 들어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지태 어떻게 되니? 작거나 같아요. 그렇지, 작거나 같다. 풀어봅시다. 자, 짝수는 쓸 수 있겠네요. A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여기서 2차 분식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A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끝까지 읽어줘야 돼요. 첫 번째, 두 문장이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란 말이야. 정수 A, B죠. 가능한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1, 0, 1 세 개밖에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정수로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 나를 건도 한번 봅시다. 나라는 명제를 참으로 만들 우리가 미지수를 찾아볼 건데요. P는 무슨 조건이야? 바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P는 무슨 조건? P는 무슨 조건?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P는 이미 뭡니까? 항상 성립하죠. 항상 성립하죠. 모든이 성립하기 위해선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이 바로 전체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좀 바꿔볼게요. 전체집합이 이거를 포함돼야 되는데 전체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집합 중에 전체 집합을 내 부분 집합으로 두는 건 하나밖에 없어. 누구예요? 이 똥꼬들 봐라. 다시 한번. 전체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네. 전체 집합을 포함하는 건 누구밖에 없니? 집합 중에 전체 집합을 내 부분 집합으로 하는 집합은 누구밖에 없어? 이 집합 자체가 뭐냐고. 얘가 바로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야. 전체 집합만이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즉 Q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므로 최종적으로 Q는 뭐다? 공집합이다라는 얘기죠.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P는 전체 집합인데 P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전체 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거고, 전체 집합을 포함하는 것은 전체 집합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은 언제나 원래 우리는 부분 집합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전체 집합을 포함하는 건 전체밖에 없다. 따라서 Q의 여집합이 전체이므로 Q는 공집합이 되겠지. 이거 찾는 문제예요. P는 전체 집합, Q는 공집합. 이거 원하는 문제라고. 이거 알겠니? 네. 너네들 이거 한 번만 복습하면은 4번까지 쉬워요. 자, Q는 공집합이래요. Q도 역시 2차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 다 위에 붕 떠 있어야겠지. 네. 그러기 위해서 역시 판별식이 어떻게 돼? 0보다 작아야 한다. 똑같아요. b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의 값을 b로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때 b가 가능한 원소는 뭐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까지 해가지고 5개가 가능합니다. a가 가능한 친구는 요거 3개, b가 가능한 친구는 5개. 그렇다면 문제에서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a는 3가지, b는 5가지. 3가지. 15가지. 15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a가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한 b가 5가지, a가 0일 때도 가능한 b가 5가지, a가 1일 때도 가능한 b가 5가지. 총 15가지의 원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힘 좀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이 있는데 거기서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을 물어봤습니다. A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다. 자, 2차 분식이니까 일단 풀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풀리네요. 자, 이 친구의 부분집합 AB가 있는데 그 부분집합 A와 B 중에 A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원소가 다 이 사이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가능한 친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능한 친구 누구밖에 없어? 1, 2. 그렇지, 1, 2만 일단 가능해요. 일단 가능합니다.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어떤 원소 X에 대해 B의 어떤 원소? B의 어떤 원소?
대하여 이 x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요건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어려운 게 그러면 일단 a로 가능한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자. a로 가능한 집합은 2, 1, 2로 만들어지는 모든 집합이 a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위에 거 한번 봅시다. a의 모든 원소가 요 안에 속합니다. 맞아요? 네. 네. 두 번째, 그럼 누구 돼 있을까? 2만 가지고 있는 집합 a도 이 친구 안에 모두 들어있으니 이런 a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굴까요? 그러면 3 하면 안 된다고. a의 모든 원소가 요 안에 속해야 된다고. 1 그렇지. 1, 2까지 이렇게.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집합 a라는 놈은 0부터 3 사이에 있는 놈들로만, 즉 1, 2로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는 원소 2개의 부분집합 총 몇 개야 원래? 4개지. 네. 4개의 부분집합 중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공집합이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 a라는 놈은 2의 제곱에서 공집합을 뺀 3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3개의 a예요. 네. 만약 a가 1이다. 그러면 집합 b의 어떤 원소가 a의 원소 안에 포함되어야 된대. 그럼 b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친구가 누굽니까? b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b의 원소 중 어떤 놈은 a의 원소가 돼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친구 누구 있어? 만약에 2, 3, 4로 구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b의 어떤 원소가 a의 원소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지. 2, 3, 4는 그 어떤 놈도 a의 원소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뭘 갖고 있어야 돼? 1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친구라고요. 이때 b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중 뭐를 챙겨 갖고 있어야 된다? 1을 갖는 부분 집합. 그럼 어떻게 구해요? 전체 부분 집합 중에 1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몇 개입니까? 8개 2의 세제곱해서 8가지. 2의 세제곱이잖아. 우리 집합의 부분 집합 구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를 제외하고 2의 세제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마찬가지. 얘는 뭐야? 이때의 b는 뭐가 가능하겠어? 누구를 꼭 갖고 있어야 돼? 2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2를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역시 2의 세제곱 8가지의 집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집합 B의 부분 집합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1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네.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또는 2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또는 1, 2를 둘 다 가지고 있어도 돼요. 네. 어떤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까?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1, 2가 존재하지 않는 1, 2가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지. 1, 2가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네. 그렇지. 4개. 12가지. 답이 총 몇 개나? 28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하. 5번 조금 어렵죠? 이건 집합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지금 빨리 전체적으로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다 갖고 있나요? 네. 해설 한번 보면서 1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빨리 보세요.
태연이 안 온 거야? 세일이 PC방만 써요. 제일 들어야 될 6번 갑시다. 제가 잠깐 텀을 둔 이유가 뭐냐면 1번부터 5번은 일반 명제들 문제고요. 6번하고 7번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혁이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보강 안 들었죠? 알아요. 알아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6번 문제. 하면 됐어?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이고 부피가 108인 직육면체. 여러분들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모서리는 6이고 나머지 두 개의 모서리를 그냥 각각 A와 B라고 한번 할게요.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자마자 부피가 108이라고 했으니까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 곱한 놈이 108이면 AB의 곱이 얼마입니까? 야. 18 이렇게 우리가 AB의 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제 나한테 준 건 사실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쉬워요. 이거 나오면 꿀입니다. 개꿀. 이때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진짜로? 네. 제가 한번 루트. 말씀드릴게요. 예. 루트 맞아요? 맞아요. A 제곱. 맞아요. B 제곱 맞아요. 더하기 6 제곱. 그렇지. 만약에 길이가 각각 A, B, C라는 놈을 가진 모서리를 가진 직육면체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각선의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 씌운 걸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거 까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을 계기로 다시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대각선의 길이는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대각선의 길이는 방금 전에 여기가 잘 얘기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36이다. 야스. 그런데 문제에서 길이의 최소값 당연히 이 대각선의 길이는 누구에 따라 달라집니까? A, B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2배의 루트 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은데 네. 이거는 결국 2배의 A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곱은 그냥 나오면 되니까 예. AB는 양수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야? AB가 얼마인지 알잖아. 18 18. 2배 하면 36이다. 아! A제곱 B제곱의 최소값이 36이니 이 친구도 A제곱 B제곱에 36이 들어간 친구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얘는 얼마야? 6루트 2라는 값을 최소로 갖는다. 됐나요? 단! 시험에서는 이것까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안산구도 마찬가지야. 되게 중요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쓴 두 친구가 같을 때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그러면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면은 두 놈을 곱해서 18이 나오고 서로 같은데요. 그때 A는 그럼 얼마일까? 루트 18. 루트 18 즉 3루트 2일 때 성립한다 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술기하 문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등호 성립 조건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같을 때가 아니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을 때다. 이 문제에 한해서 요 두 놈, 산술기하를 쓴 두 놈이 서로 같을 때가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이다 이겁니다. 근데 요거 좀 쉽죠? 산술기하는 좀 눈에 좀 익히기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만 하면 됩니다. 7번. 오늘 좀 짧네요. 8번까지도 할까 그냥? 7번까지만 해? 네. 왜? 야, 뭐 했다고 힘들어? 네? 근데 내가 왜 8번까지 얘기하냐면 뒤에 문제들이 좀 어려워. 내일이 진짜 힘들어. 내일 없어요. 네, 없어요. 모레가 힘들어. 수요일 단축설이라서 좀 수요일. 비축하고 오는데. 그래? 힘 비축할 수 있겠어? 네. 아, 진짜 힘들다. 되게 어려워요. 오늘 명제가 제일 꿀빠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예.
시범 문제는 계산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내용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양수 A에 대하여 x-2ax fx 빠져버렸네.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이 그래프는 x를 묶으면 x-2a 이렇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꼭지점을 찾으려면 x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해서 그 그래프가 어떠한 그래프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0하고 2a를 이렇게 지나고요. 당연히 축의 방정식 이게 뭐야 이거. 여기가 a, 마이너스 a 제곱. 여기는 2a. 뭐 여기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얘가 B네. 꼭지점 B.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보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선 y는 a분의 1 x라는 1차 함수입니다. 얘가 부점 5 원점하고 a에서 만난다고 해요. 그럼 a의 좌표도 구할 수 있을까? 교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요? 둘이 연립방정식.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2ax와 a분의 1x가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분의 1x는 0이고 자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분의 2는 0이다. 근이 얼마입니까? 하나는 0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야스. 이거 0 되는 x값 얼마야? A분의 1 에다가 2A 2a에다가 a분의 1까지 여기까지 해주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때 a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은 2a 플러스 a, 1분의 a분의 1, 콤마 그 다음은 또 y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y요. 이걸 어디다 넣으면 돼? 2차식에 넣거나 1차식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넣어버려요. 넣으면 a분의 1 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2가 되고 여기도 a제곱 곱하면은 a분의 1 곱하면은 a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a의 좌표가 나온다. 너네가 계산 직접 해봐야 돼. 이거는 계산해보지 않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찾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B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중점을 C라고 하는데요. 선분 AB의 중점이 C래. AB가 이렇게 있는데 C가 어디야? 모르겠다. 뭐 어딘가 있겠지 뭐 어디로 할까? 그림상에는 A가 좀 낮으니까 대충 이쯤을 할까? 이게 C래요. 여러분들 C의 좌표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 B의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둘이 더하고 나누기 2 Y끼리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우리가 C의 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h 여기를 H라고 합니다.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때 CH의 길이래요. CH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C의 X좌표 아닌가요? 네. CH의 길이는 그냥 C의 X좌표라고. 네. 그럼 C의 X좌표는 뭐야? AB의 중점이잖아. AB의 중점. CH의 길이는 2A 더하기 A분의 1에다가 누구 더하고? 2a 이거 중점 구하자고. A 더하고 A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그것이 바로 CH의 길이라는 겁니다. 얘 얼마예요?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CHD의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이거 합의 최소값. 양수인 두 수의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인데 어떤 합이야 지금? 서로 역수관계지. 역수관계인 두 수의 합의 최소값. 뭐가 떠올라야 돼 역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떠올라야죠. 얘는 2배의 루트. 야, 곱하면 얼마냐? 3A 제곱 둘이 곱하는데 A가 어떻게 돼? A 어떻게 돼? 약분 사라지지. 네 역수관계인 두 수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이유는 둘이 곱했을 때 문자가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는 사라지니까. 그러면 남은 애들은 얼마야 곱했을 때? 9네. 3 이거 밑에 2니까 약분해서 루트 3이 문제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루트 3이 최소값이에요. 루트 3이 최소값. 단 등호는 이번에 또 어째 성립해?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2분의 3a와 2a분의 2로 같을 때 네 2 사라지고 a 넘기면 a 제곱은 3분의 1일 때 a가 얼마일 때 루트 3분의 1 다시 말하면 3분의 루트 3일 때 요거일 때 성립한다 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번까지 풀이를 했는데 너희들도 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복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내일은 아니 수요일은요 6문제 할 건데 만만치가 않아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수요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수요일이 가장 어려운 날이니까 꼭 좀 참여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